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리벌브 명령을 이용해서 회전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익스트루드에서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벌브에서 회전 명령이 되겠어요. 리벌브는 3차원 회전체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이 주어졌어요. 좌측면도랑 정면도가 있죠. 이 좌측면도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이 있기 때문에 어, 좌우 대칭, 즉 반만 그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빗금이 치어져 있어요. 빗금 친 부분은 우리가 그 물체를 절단해서 내부를 보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차원을 하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CP 복사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 두 개 정도 복사를 떴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이해를 하려면 이쪽에 보면은 4-R5가 있어요. 이거는 지름이 5mm짜리가 4개란 뜻이죠. 앞에 4가 붙어 있고 다시 R5 하면은 반지름이 5mm짜리가 4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특별히 없는 건 여기에 보시면은 파이 전부 다 파이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파이 여기도 파이 여기도 파이 그러니까 이 물체는 전부 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 빗금을 쳤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를 잘라서 그 내부를 보았을 때 이렇게 빗금을 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빗금을 칠 때, 그 속살, 즉, 그 어떤 그 물체의 내부를 보아서 그 부분만 표현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에서는 요 해칭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잘라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그냥 본 모양입니다. 이 요선은 우리가 이제 어, 자유곡선이죠. 이 곡선은 어떻게 그리나요? 우리가 SPL 스플라인이 되겠어요. 엔터 쳐가지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 트림으로 TR에서 엔터 두 번 쳐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유곡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단축키가 여기 해드리면은 SPL 즉 이거는 자유곡선이 되겠어요. 자유곡선 그릴 때 우리가 SPL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F8을 눌러서 직각으로 해놓기 때문에 직각 상태에서는 안 그려지죠. 그래서 F8을 해제를 하셔야 돼요. F8을 눌러서 해제를 한 다음에 자유곡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PL 엔터 쳐서요. 자, 이렇게 원하는 데 갖다가 적당히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를 한 번 치시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트림에서 엔터 두 번 쳐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블루색이나 이스케이프. 자,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마젠타색 이스케이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즉 외부에서 본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3D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가보겠습니다. 자, 얘나 아니면은 이쪽에 우리 아이소메트릭, SE 아이소메트릭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일단은 2차원에서 좀 볼까요? 다시 와서요. 평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치수를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원형으로 일단은 치수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주어질 때는 리젠에서 R2에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각이진 부분을 이렇게 원형으로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었고요. 얘도 이 부분을 보면은 MI에서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원형이기 때문에 큰 부분만 그린 거예요. 이쪽 뒤에 부분은 생략해 버린 겁니다. 왜? 전부 다 파이로 되어 있어서 원형이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SE 아이소메트릭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하나를 우리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볼브는 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요. 이렇게 F8을 넣어서 직각을 하나 그려볼까요? F8번. 자, 이렇게 그렸고요. 자, 여기에서 라인을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클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지름 뭐 한 30짜리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얘는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리볼브 명령을 내리면 REV가 되겠어요. 리볼브 회전이에요. 엔터 치시고요. 이 원을 클릭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요 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요 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360도 회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도넛 모양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형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페다각형은 다 되는 겁니다. 자,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끝점을 연결하고요. 자, 얘를 이제 전부 다 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00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다면 얘를 하나로 다 묶어주는 거는 리조인의 REG 아시죠? 리조인 해가지고요. 얘를 전부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얘를 회전을 하려면 리볼브죠. 그래서 REV 리볼브에서 엔터 쳐가지고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요 회전하고자 하는 중심의 끝과 이쪽의 끝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취소를 하고요. 이 리볼브에서 REV에서 리볼브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요. 요 끝점을 클릭하시고 요 끝점을 클릭하시고 만약에 180을 쓰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180도만큼만 회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270도를 쓰면은 우리가 270도만큼만 회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REV 엔터 쳐서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여기 끝점을 찍고 여기 끝점을 찍고
270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270도를 우리가 270도짜리 4분의 1이 없어진 거죠. 안 돌아간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볼브 회전에 의해서 3차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복잡하니까요. 자, 얘를 일단은 그대로 하나를 더 복사를 뜰까요? 얘를 일단은 전부 치우겠습니다. 델리트. 그리고 얘도 좀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자, 얘를 하나를 더 복사를 떠보겠습니다. 카피해서요. 자, 원본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또 이쪽에 복사를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우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절반만 그리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요거를 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파이 6짜리 구멍이 있네요. 딜리트.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얘를 트림으로 잘라보면 TR 엔터 두 번 쳐서요. 얘를 잘랐어요. 자, 얘도 딜리트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다각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초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렇게 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점까지 해서 첫 점과 끝점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입체로다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얘가 이렇게 삐져나왔다든가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3차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첫 점과 끝점에서 시작하면은 끝점까지 완벽하게 첫 점과 끝점이 만나야 됩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왔다든가 뭐 혹은 이렇게 해서 안 만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만나 이러면은 당연히 3차원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차원에서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리조인해야죠. REG가 되겠죠. 리조인해서요. 자, 얘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얘가 전체가 하나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우리가 이 도면에서 이쪽엔 반단면으로 그렸고 이쪽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360도로 그냥 돌려볼까요? 아니면은 270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볼브죠. REV 리볼브에서 엔터 쳐가지고요. 요 선을 클릭하고 엔터. 이 중간의 끝점과 요 중간의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네요. 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270도를 해보겠습니다. 270 엔터 치면은 270도만큼 되어서 이렇게 된 모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 도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원 4개를 우리가 이쪽에 갖다가 차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에서 보면 치수를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끝점에서 그냥 해보도록 한다 그러면 13하고 9하고 22예요. 그러면 전체가 9하고 22만 해도 31이 될 거고요. 13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50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출을 일단 해보도록 하죠. EXT죠. 엔터 쳐서요. 얘를 4개를 클릭해서요. 자, 위로 해서 한 넉넉하게 50 정도 한다 그랬죠. 자,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 4개를 이렇게
우리가 컬러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전을 해야 되겠죠. 회전하는 명령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원하고 같이 회전해야지 맞추기가 쉽겠네요. 그래서 3D 로테이트, 3D 로테이트에서요.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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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럼 방향이 맞는 건가요? 안 맞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3D 로테이트에서요. 전부 다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 요번에는 이 빨간 거를 클릭해 볼까요? 다시 되겠네요. 3D 로테이트. 자, 선택을 해서 엔터. 자, 얘를 클릭하시고 전부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90을 쓰고서 엔터 쳐볼까요? 자, 이렇게 되었네요. 어차피 한 번 더 돌려야지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맞추려면 무브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F8을 눌러서 이렇게 좀 해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는 로테이트 R5 해가지고요. 자, 엔터 쳐서요. 찍어서 90도를 하면은 정확하게 맞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로 갖다가 맞추려 그러면 자, 이동 무브에서요. 자, 요 네 개의 원을 클릭하시고 엔터. 중심은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첫 부분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갖다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차집하면 하면 되겠죠. SU죠. 서브트랙트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요거 네 개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쪽 개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죠? 자, 여기 파이 6자리가 있어요. 자, 지름 6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차집합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편의상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네요. 자, 원을 하나 그려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부분을 맞출 때에는 이쪽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심에서 그냥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선에서 보면은 라인 EX, 자, EX 하면은 우리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EX에서 익스텐드죠. 엔터를 두 번 친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 요 중심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얼마짜리예요? 반지름 3mm짜리입니다. 자,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EXT에서 엔터 쳐서요. 요거를 클릭해서 엔터 쳐시고 자, 높이를 충분히 높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100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 그 차집합을 하면은 공통 부분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하시면은 우리가 잡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요거를 그냥 가져가면 맞추기가 힘들죠. 무브에서요. 자,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 엔드포인트 요 점을 클릭해서 똑같이 요 점에 엔드포인트를 잡으면 걔가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를 높이 올렸는데
그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무브에서요. M 엔터 쳐서 자,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요 점에 요쪽에 잡으면 아마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끝점을 클릭해서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요 도면에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요 도면에 여기 끝점을 클릭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집합을 하면 SU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3D 오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비트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이쪽에 뚫려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해칭을 한 거죠. 지금 이쪽 부분인데요. 그게 뭐 이쪽에 있으나 그쪽에 있으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270도를 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60도 그리면은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잘라서 내부를 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러면은 다시 얘를 이 상태에서 3D 로테이트 해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이 빨간 거를 클릭하시고 이쪽에서 90도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자, 그렇게 이제 얘를 만약에 돌렸으면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브에서요. 자, 얘를 이쪽으로 가보면 이 평면도 이 두 면하고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무브에서요. 자, 얘를 요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으로 간다, 이 끝점으로 간다 그러면 얘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브에서요. M 엔터 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여기 끝점을 찍고 우리가 이쪽에 끝점을 찍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물론 차집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SU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오비트로다가 회전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우리가 정면도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빗금이 치워져 있는 거죠. 여기 해칭 부분이. 이 부분은 해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멍이 이렇게 해서 여기 R3 부분을 이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비트를 보면 이렇게. 자, 이거를 쉽게 했는데 리볼브 명령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이쪽 구멍들은 우리가 3D 로테이트로 해서 3차원으로 회전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이동하실 때 여기 끝점을 잡아서 이동하시면은 혹은 이쪽 끝점을 잡아서 이동하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S 아이소메트리로 가서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도면에 리볼버 회전해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다 보면은 원이 이렇게 각이 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해상도를 적게 줌으로 해서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많아지면은 이 캐드에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RE 리젠이죠. 그러면은 RE에서 엔터 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정면도예요. 자, 정면도에서 보면은 해칭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은 잘라서 내부를 본 거고요. 요 해칭을 나머지 이 부분은 외부에서 본 거죠. 점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으로 잘라서 본 거죠. 이쪽도 역시 부분으로 잘라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만, 그러니까 부분 투상을 한 거예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저 밑에서도 이렇게 부분 투상으로 이 부분만 나타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대고 지시하는 라운드는 R3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45도로다가 전체를 맞췄고요. 이 큰 원의 반지름은 R가 124고요. 이 파이프처럼 구멍이 뚫린 거네요. 그죠? 자, 파이 40으로 큰 외경이 있고요. 파이 20으로 내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4-파이 10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인데 원이 이렇게 4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자, 요 위에도 이렇게 4개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복사를 떠보겠습니다. CP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2개 정도 복사를 떴어요. 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수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치수를 지우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쉽죠.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순화시켰어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모서리가 둥글게 되고 원형으로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각각 홈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파져 있네요.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 45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복사를 한번 더 뜨겠습니다. CP에서요.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동 쪽으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은 여기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치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높이가 15mm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중심선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리조인하면 REG. 자, 하나 영역으로 주는 거죠. 자, 얘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돌출을 시켜야 되죠. EXT죠. 익스트루드에서 엔터 치시고 전부 다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서 얘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는 빼버리고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EXT에서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 높이가 조금 전에 얼마였었죠? 여기에 보니까 15mm만큼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출을 15mm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구멍이 뚫린 건 아니죠. 우리가 차집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 4개는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색상을 옐로우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차집합을 하면 SU 서브트랙트죠. 엔터 치시고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얘 4개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4개가 뚫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바닥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치수가 얼마였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10mm네요. 10mm만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나중에 한다고 치고 지워서 얘를 리조인 하겠습니다. REG죠. 리조인해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져야 되죠.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만약에 x로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안 만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끝점이 정확하게 여기에 딱 맞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REG에서 혹시 리조인이 안 되시는 분은 이게 리조인이 안 돼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 그리실 때 아마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트림이 덜 된 거예요. 트림이 덜 되고 이렇게 아주 작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확대를 하기 전에는 잘 안 보이고 더 작으면 더 안 보이겠죠. 만약 이렇게 작으면 안 보이죠. 안 보였을 때는 그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정점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정확하게 끝점에 갖다가 놓지 않으면 이렇게 얘를 정확하게 끝점에 갖다가 연결하지 않으면 리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조인에서 자, 엔터 치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 쳐서 얘를 정확하게 하나로 묶어줘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에서 엔터 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높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만큼 해서 주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 면은 이렇게 생겼고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얘네들이 관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은 이게 원인형이죠. 이 치수를 보면 네, 여기에 좀 너무 멀리 있어서 얘를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보면 파이 40과 파이 20이에요. 자, 파이 40과 파이 20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파이프처럼 곡선으로 된 거죠. 여기가 R 124예요. 그러면은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서클을 하나를 그리면 여기다가 그리면은 자, 반지름 10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똑같은 데다 반지름 20짜리를 그리면 우리가 반지름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R20, R10이면은 지름은 40이 되는 거고 얘는 지름이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본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치수가 R124로 나와 있어요. R124로 나와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원이 124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 라인을 그려서 여기에서 수직 수평으로 F8을 눌러서 수직 수평으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서 옵셋에서 124를 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하면은 이 센터선에 딱 맞아야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려놓은 선이 있었는데 이 중심선에 딱 맞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치수를 재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4가 딱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124라는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전체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나 원형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REV가 회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볼브죠. 엔터 치시고 자, 요 원 두 개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엔터 친 다음에 요 선의 끝점과 요 선의 끝점을 클릭하시고 얘를 우리가 45도를 들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얘도 없애버리겠습니다. 델리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라인을 하나 그려서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F8을 눌러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하나 그린 다음에 옵셋에서 O 엔터
124를 쓰고 엔터 치신 다음에 자, 얘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갔죠? 자, 그 상태에서 리볼브 REV에서 엔터 쳐서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얘 두 개의 원을 클릭하고 엔터 친 다음에 요 선을 클릭하고 요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45 엔터 치면 45도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45도만큼. 그러면 얘가 보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거를 일단 얘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요 두 개, 얘가 이제 구멍이 뚫린 건 아니죠. 얘랑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색상을 편의상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지팝을 하려면 SU가 되겠죠. 엔터 치시고 서브트랙트. 요 바깥에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안에 있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 오비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곡선지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구멍을 또 뚫어야 되니까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U에서 엔터 쳐서요. 일단은 내비두겠어요. 구멍을 안 뚫고 이렇게 내비둔 상태에서 나중에 구멍을 뚫어야 전체가 뚫어지니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놨어요.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무브에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SE 아이소메트리로 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무브에서, 자, 요거 두 개를 엔터해서 이렇게 가면 원의 중심이 생기죠? 얘를 클릭해서요. 이쪽에 중심에 여기 갖다가 놓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원이 각이질 때는 리젠에서 R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브에서요. 자, 얘를 클릭해서 엔터. 얘를 갖다 놓을 때 끝점이나 중심점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무브에서요. 엔터 치시고, 자, 요 원의 중심, 밑에 중심을 클릭해서요. 여기 중심에 갖다가 딱 놓으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있어요. 자, 이게 F8을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각도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고 얘는 45도 경사지기 때문에 얘도 45도로 경사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3D 로테이트 3DR에서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45도를 돌리면 이렇게 맞아 떨어지겠네요. 이스케이프. 그러면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도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5비트에서 얘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브에서요. 얘를 클릭해서 엔터. 요 원의 중심인데 지금 우리가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브에서요. 엔터 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요 원의 중심을 가면 밑에 원과 위에 원이 있는데 밑에 원을 찍으면 그 위로 올라가니까 요 위에 원을 클릭하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가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생기죠. 거기다 놓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스타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 세 개를 합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 안에 있는 원형을 차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UNI, 유니온이죠. 유니온의 UNI에서 엔터 쳐서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원기둥 얘랑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모서리 라운딩 진 거 얘랑 세 개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시면 합집합이 이렇게 되면 합집합이 된 거고요. 차집합은 안에 있는 거죠. S 유저 차집합은 서브트랙트에서 엔터 쳐서 얘를 클릭해서 엔터 쳐가지고 얘를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비트로 해서 좀 더 돌려보면 이렇게 안에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45도 각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모서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물체가 이 도면에 물체가 얘가 이렇게 생긴 물체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이건 부분적으로 단면을 해서 내부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이렇게 해서 전체는 4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전부 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홈 부분들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이런 물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이 이제 부분 투상, 그 다음에 부분 투상도 그러니까 전체 다 그리지 않고 부분씩 그린 거죠. 밑에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은 단면을 그리고 여기는 외부 모양을 그리고 자 그랬는데 여기 부분에 R이 여기 있네요. R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저번에 필레트를 했었죠. 자 그러면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필레트는 우리가 컬러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F가 되겠죠. F 엔터 R 엔터 3이죠. 반지름을 3으로 라운딩을 하자 그랬으니까 엔터 치시고 요 모서리를 클릭해서 엔터를 요 모서리를 찍고 엔터를 치면 이 부분인가요?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다시 보기 F 엔터 R 엔터 3 엔터 쳐서요. 요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2번 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위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F 엔터 R 엔터 3 엔터 쳐서요. 요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2번 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된 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라운딩이 되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내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 도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차원을 가지고 3차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투상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오작품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설계할 때나 어떤 부분을 공작기계나 혹은 뭐 자동화 설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계 부품 혹은 어떤 공작물 어떤 제품이든 다 도면화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좀 더 이 올비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첫 번째 것과 첫 번째는 이렇게 도면이 생겼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부분 단면을 했는데 4분의 1을 절단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 더 절단을 했어요. 자, 얘도 부분 절단 단면을 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면을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고요. 이 3D OBT에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가 다시 SE 아이소메트릭을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가요. 혹은 얘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평면으로 가보면 이렇게 평면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디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얘가 또 각이 졌죠? 그럴 때는 리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R2에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도면 그 다음에 좌측면도 정면도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도 정면도에 있었고 정면도에서 부분 단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분 단면 이렇게 이 스플라인 선을 그리고서 SPL 스플라인 선을 그리고서 이렇게 한 거는 부분 단면이 되겠습니다. 얘도 부분 단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분 투상이 되고요. 여기도 밑에서 본 부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그리니까 3차원으로 그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조금 더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오비트를 돌려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면 두 개를 보고서 우리가 이 도면을 완벽하게 해독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S 아이소메트로 갔고요. 그 다음에 평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실 때 2차원 도면에서 우리가 치수를 편집하고자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4-파이 10이 있는데 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치수, 선형 치수에서요. 자, 이제 얘가 노란색이니까 저도 같이 노란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요. 4-파이는 퍼센트 두 개, 퍼센트 C예요. C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T에서요. 퍼센트 C. 여기에서는 글자체 때문에 네모로 나오는데 알파벳 C가 되겠어요. C 한자를 제가 써주고요. 퍼센트 두 개를 써드리면 되겠습니다. 퍼센트 두 개 다음에 C를 쓰면 파이가 나오고요. D를 쓰면 퍼센트 두 개 다음에 D를 쓰면 각도 도가 나옵니다. P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DT에서요. 클릭해서요. 퍼센트 두 개 쓰다가 알파벳 D를 쓰면 도가 나오고요. 퍼센트 다음에 P를 두 개 다음에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는 퍼센트 두 개에다가 D가 되는 거고요. D 얘는 퍼센트 두 개에다가 P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두 개에다가 D를 쓰면 각도가 나오고 C를 쓰면 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이.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치수는 우리가 선형 치수에서 각도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찍으면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경사진 부분은 얼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디멘전에 가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얼라인이 있어요. 얼라인은 경사진 치수. 경사진 치수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끝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찍고 보시면 이렇게 98이 나오는, 만약에 이걸 선형 치수로 찍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선형 리니어로다 찍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여기 디멘전에 여기 리니어가 있어요. 얼라인이 있어요. 얼라인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10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야지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고칠 때는 퍼센트 뭐라고요? C 알파벳 C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 98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파이 20, 45도, 15 다 이해가 되겠고요. 파이 40 얘도 어떻게 할까요? 얘를 찍을 때는 그냥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얼라인으로 찍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얘를 찍을 때에는 퍼펜디큘라 직각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라인을 클릭하시고 임의점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퍼펜디큘라에서 얘를 찍으면 이렇게 40이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얼라인을 클릭하시고요. 그냥 찍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안 맞지요. 직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요. 여기를 찍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Shift로 손을 떼고 퍼펜디큘라라는 게 있어요. 직각이죠. 직각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바꾸려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퍼센트 두 개에다가 알파벳 C를 쓰면 파이가 나온다 그랬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너무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깥으로 끄잡아낼 수 있고요. 이스케이프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얘를 이해할 수도 있고 얘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 기입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선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반만 그릴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X를 하고서 엔터 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어서 얘를 지울 수가 있어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지우면 클릭해서 딜리트 하면 다 지워지죠. 자, 익스플로드를 해서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그냥 이렇게 딜리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 중심선이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인 타입의 LT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 선의 종류를 우리가 불러올 때는 LT, 라인 타입이죠. 그래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T, 엔터 치, 라인 타입이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는 센터선이나 히든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은 로드에서요. 로드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가서 뭐 도트를 원하면은 도트, 오케이. 그러면 도트가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드에서요. 원하는 거 센터가 여기 있죠. 센터를 하시면은 센터가 나오고요. 뭐 대시 도트를 하고서 오케이 하면 대시 도트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클릭하시고 여기 가서 도트를 클릭하시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 이렇게 도트로 다 바뀌죠. 다시 볼까요? 얘를 클릭해서요. 얘를 클릭해서 도트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클릭해서요. 이렇게 해서 히든을 하면은 이렇게 히든으로 바뀌게 되겠죠. 얘를 클릭해서요. 이렇게 해서 히든 하면 히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고요. 혹시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면은
대면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서 반드시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그 부분 편집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3D로 그려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